자,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 가장 기대되는 빅파마 그리고 나스닥의 바이오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빅파마는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에피, 그리고 머크와 일라이릴리,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네 개 기업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아스트라제네카는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항암제 치료제 쪽하고 면역 치료제가 너무 균형이 잘 맞춰져 있고요. 희귀질환 치료제까지도 잘 균형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치료제군들을 잘 확보를 하고 있다 라는 점이 가장 꼽히는 원인이고요. 에피 같은 경우에는 휴미라의 우려감들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렇지만 휴미라의 그 우려감을 떨쳐내면서 휴미라의 비중이 30% 아래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차세대의 치료제들이 스카이리지라든가 림보크 같은 것들이 그 자리를 메우면서 꾸준하게 잘 성장을 하고 있고, 매출액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라고 다들 우려를 했지만 그러한 점들을 불식시켰다라는 점이 좋게 보고 있는 점이고요. 머크는 아시는 것처럼 키투르다의 적응증이 활발하게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7, 8년까지는 성장이 꾸준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당뇨병 치료제라든가 혈관 치료제에서 너무 잘 해나가고 있고요. 특히나 또 도나네맙 같은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해서도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한 이유 중에 하나가 티르제파티드 같은 그런 비만 치료제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었는데 그래서 많이 상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나네맙 같은 경우가 임상이 잘 안 되면서 한때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충격을 받는다 그러면 아주 좋은 매수 찬스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혈관 치료제 관련한 그런 우위를 계속 가져가면서 일라이릴리는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바이오텍에 대해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유망한 바이오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리스퍼를 먼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퍼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내년 상반기에 신약이 승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벌텍스하고 연구 개발을 다 완료를 하고 지금 파일링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안에는 신약으로 승인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승인이 되는 시점에는 어떤 그 크리스퍼의 위상이 한 단계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크리스퍼 카스9이라는 이 유전자 가위에 대한 위상도 전체 다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료제로 나올 수 있는 거냐라는 부분이었었는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전체 다 크리스퍼 카스9 관련한 회사들의 임상 파이프라인 가치를 올리는 그런 혁신적인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인텔리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인텔리아는 인비보 관련해서 임상을 굉장히 꾸준하게 잘 하고 있고요. 최근에 임상 속도가 살짝 이제 늦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었었는데 그런 점을 CEO가 잘 인식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확증 임상을 해 나가겠다. NTLA 2001 같은 경우, 그 다음에 NTLA 2002도 데이터가 잘 나왔고 후기 데이터가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대감이 되게 높다라는 점이고요. 세 번째로는 에로헤드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로헤드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갖고 에폭3라든가 안지3 같은 그런 임상 2상, 그리고 2상을 끝내고 이제 3상을 가야 되는 후기 임상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결과 발표, 그 다음에 임상 3상 진입이라는 것들이 촘촘하게 이제 예정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재미있게 한번 기대를 걸고 볼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주가가 거의 한 3년 가까이 횡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상은 계속 꾸준하게 이제 올라오고 있고, 이제 빅파마하고의 협업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한번 꾸준하게 가질 만한 그런 회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페이트를 볼 수 있습니다. 페이트의 임상 속도가 좀 느리다라는 평가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임상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타가 NK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iPSC로 유전자 조작과 NK세포로 분화하는 기술을 전체 다 확보하고 있는 그런 회사로 볼 수 있고요. 596 같은 경우 516보다도 늦게 개발된 그런 프로그램이지만 다양한 용량에서 임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다양한 용량과 용법에 대한 그런 임상 결과들이 데이터들이 속속들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516에서는 지금 내년에 확증 임상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하반기에는 한번 볼만한 그런 임상 결과들을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NK세포 같은 경우에는 T세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고형세포라든가 타가, 그러니까 자기의 피를 뽑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건강한 사람의 피를 뽑아서 만드는 그런 타가 세포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좀 빨리 죽는, 그러니까 지속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고, 타겟이 좀 불분명하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유전자 이제 조작에 의해서 그 이 두 가지 문제점을 좀 해소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병용 치료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구 성과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드날리 같은 회사는 퇴행성 뇌질환의 후기 임상을 하고 있고, 바이오젠이라든가 사노피 같은 회사들하고 같이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회사다. 그리고 2023년도에도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업체들이고요. 워낙 기대감이 컸었어 가지고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드날리에 대한 말씀들은 제가 많이 안 드렸었는데, 이제부터는 좀 보셔도 되는 그런 회사다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미국의 빅파마와 볼만한 바이오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